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네요. 학생이 많아요? 네. 인간을 사회적 역사적 동물이다 또는 사회적 역사적 존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운명이 내 혼자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 가족, 그 사람의 살고 있는 가족 배경이 어떤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적 배경이 어떤가, 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민족의 배경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 또는 운명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역사적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살아온 과거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내 삶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관을 말하고,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연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고찰이 오늘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존재로서는 또 다음 차례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역사적 존재로서 내 삶을 좀 고찰해 보는 데는 여기 또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내 개인사, 인생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생사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만 20대라면 20여 년간, 30대라면 30여 년간, 40여 년간, 50여 년간 과거의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의 그 인생사라는 것은 막 이래봐야 길어봐야 100년 안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이 인생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까지 확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다.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영향 위에 내가 있죠.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다. 그분의 어떤 영향 아래서 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유추해 올라가 보면 이제 이게 조상의 역사가 된다. 이걸 우리가 시족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경주 최씨인데, 경주 최씨 같으면 우선 저부터 한번 쳐보면 저에게는 아버님 어머니 계시죠. 또 아버님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에는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 여기는 아버님 묘소고, 저기 가면 할아버지 묘소고, 저기 가면 증조 할아버지 묘소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고자버리 묘소고, 또 다른 데로 나가면 5대조, 6대조 해서 여기는 10대조 할아버지 묘소다.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차고 올라가 보면 신라시대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최씨 중에도 경주 최씨다, 해주 최씨다, 무슨 최씨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경주 최씨다 하는 것은 이 신라만렵의 최치원 선생으로부터 연유한다 이 말이에요. 최치원 선생님의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 최치원 선생님 계열에 나는 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최치원 선생을 나의 중시조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최치원 선생님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아니죠. 그분에게도 뭐가 있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신라 육부촌장 가운데 한 분인 돌산고천 촌장인 소벌또리에게 이른단 말이에요. 이분이 최씨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시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게 한 2000년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분의 부모님은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또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는 없어요. 아는 게. 족보를 봐도 거기까지 딱 가면 끝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시족사라는 거예요. 그 위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시족사라는 2000년의 시족사가 끝이라. 그럼 우리 민족도 어때요? 이런 시족들이 모여서 하는 우리 민족은 또 민족사가 있겠죠. 그죠? 우리 민족사는 대략 얼마쯤 돼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최씨 시족사는 한 2000여 년 된다. 근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더 넘어요. 또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또 치고 올라가면 뭐 3000년 되는 사람도 있고 4000년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민족사가 더 길겠어요? 시족사가 더 길겠어요? 민족사가 더 길겠죠. 그럼 우리 민족사, 지금 우리가 있는 한국 사람 또는 대한민국의 민족사는 얼마 정도 될까? 대강 4천년, 또 6천년, 만년. 그럼 사람이 만년 전에 처음 태어났어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민족사는 또 각 민족별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든 기록이든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민족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인류사는 어떨까? 인류사가 길까? 민족사가 길까? 인류사가 길겠죠. 그러면 인류사도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 보면 현생 인류의 인류사, 현생 인류를 우리가 좀 편리하게 말해서는 크로마뇽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이 인류사는 어느 정도 될까? 옛날에는 한 10만 년 정도 잡았어요. 근데 조금 더 고고하게 발달되면서 15만 년, 요즘 한 17만 년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7만 년 전에 갑자기 현생 인류가 출현했을까? 아니겠죠.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이 학문의 수준으로는 이상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그러면 이러한 현생 인류가 갑자기 태어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현생 인류와는 이 유전자적으로 보면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원숭이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침팬지가 있고 여기 고릴라가 있고 여기 원숭이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은 어디에 가깝다? 사람에 가깝다. 땅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현생 인류와 같으냐? 그거는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래도 인류에 속한다. 이걸 우리가 원인류다 또는 고인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이전에 우리가 인류를 고인류라 이렇게 말하죠. 이 고인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보통 뭐라고 한다? 네안데르탈인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네안데르탈인은 그럼 언제 멸종했느냐? 한 4만 년 전에 갑자기 멸종을 했어요. 그럼 언제 이 세상에 출현했느냐? 한 30만 년 전에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보다 먼저 출현했죠. 그러다가 먼저 멸종을 했어요. 왜 멸종을 했느냐? 이 문제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적응을 못해서 멸종했다든지, 안 그러면 현생 인류와의 어떤 생존 경쟁에서 어때요? 도태됐다든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고인류가 처음 출현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이름에 또 여러 인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유골이 발견된 것만 가지고 뭐 자바에서 발견됐다고 자바 원인이다, 북경 근교에서 발견됐다고 북경 원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여러 인류가 있는데 인류의 조상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유럽인들은 인류의 조상은 역시 어디서 시작됐다?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고고학적인 이런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 동부아프리카, 탕카니카호 근방의 동부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들의 가장 오래된 유골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럽의 이 고고학자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이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잘난 백인들이 자기 조상이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흑인이 자기 조상이다.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어떤 이념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고고학이 발달하는데 또는 인류사를 연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줬어요. 마치 자연과학이 발달하는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어때요? 촉에 막대한 장애가 되듯이. 그러나 이제 좀 더 많은 유골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종에 대한 편견들이 점점 좀 적어지면서 이 아프리카가 인류의 출생이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 어쨌든 원숭이나 침팬지가 아닌 인간에 그래도 근접한 현재 인간은 아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인으로서 점점 나가서 300만 년 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건 한 300만 년 되는데 요즘은 점점 올라가서 700만 년 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한 1천만 년까지 본다면 그때쯤에 원숭이와 다른 인간 계열이 출생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여러 별종들이 출현하다가 현재 우리 인간이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인종사, 이건 인종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인종사가 내려오면서 이제 인류 문화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문명사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인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장류에 속하니까 영장류는 더 역사가 길겠죠. 그런데 이런 영장류는 다 어디에 속합니까? 포유류에 속하니까 포유류의 역사는 또 더 길겠죠. 이런 포유류는 또 어디에 속할까? 척추동물에 속하니까 척추동물의 역사는 또 더 길 거고 이런 척추동물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식물 아닌 동물이니까 동물의 역사 동물의 역사 위로 올라가면 동물과 식물 이전에 생물의 역사로 가겠죠. 이렇게 가면 한 25억 년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이런 생물은 다 결국은 지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구가 먼저 생겼을까? 생물이 먼저 생겼을까? 지구가 먼저 생겼다. 그래서 지구에 올라가면 한 45억 년. 그러면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인데 그럼 태양이 먼저 생겼을까? 지구가 먼저 생겼을까? 태양이 먼저 생겼다. 그러면 태양은 한 60억 년의 역사가 있다. 그럼 태양은 이 은하계 우주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주가 먼저 생겼겠냐? 태양이 먼저 생겼겠냐? 그럼 우주가 먼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우주의 어떤 빅뱅 이론으로 올라가면 뭐 130억 년 전, 150억 년 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역사, 태양의 역사, 지구의 역사, 뭐 생물의 역사, 동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 얘기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민족사. 민족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 민족사가 어느 정도 됐겠냐 하니까 뭐 4,000년 됐다, 6,000년 됐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나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내 조상사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더듬어 올라가 보면 결국은 소벌떨에게 이르듯이 결국은 이건 나가 아니죠. 민족사니까 대한민국부터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작년에 정부 수립 60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생겼느냐? 그 전에 있던 나라인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나라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때 나라가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안 사는데 또는
사람은 살지만은 나라가 없었던 데서 갑자기 나라가 생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건국 60년, 정부 수립 60년 이거 갖고 다퉜잖아요. 건국 60년이라니까 아니 그럼 나라가 처음 생겼다는 얘기냐? 아프리카에 우리가 신생국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60년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건국이라고 쳐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어디에 법통을 개성합니까?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부터 친다면 1919년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래가 9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국 90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은 어떤 우리 민족이 있었고 또 정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로 지금 임시로 세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우리 국명을 보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어디서 왔겠어요? 대한제국에서 왔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왜 생겼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건 제국이란 건 뭐예요? 왕이 주인인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제국이 망하고 대한제국을 다시 복원한다. 이럴 때는 복귀하기 위해서는 뭘 옹립해야 됩니까? 왕을 옹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 때도 대한제국을 다시 일으킬 거냐, 왕을 옹립해서 대한제국을 세울 거냐, 아니면 문제는 왕이 주인인 국가가 아니라 민이 주인인 국가를 세울 거냐, 이런 많은 토론 속에서 민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자. 다시 말하면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세우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뭘로 고쳤다? 대한민국으로 고쳤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나왔다. 그럼 대한제국은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고종황제 때 붙였죠. 그 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그 전에는 뭐예요? 조선왕조였죠. 조선왕조인데 왜 갑자기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을까? 이름을 바꾼 거에 불과해요.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들은 독립문, 저기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있죠? 독립문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란 말도 들어보셨죠? 독립신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독립문,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고 세운 문이고, 신문이고, 단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독립하자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 청나라로부터. 그럼 우리가 언제 청나라에 예속됐냐? 일제 식민지 지배는 일본이 우리를 직접 지배했어요. 직활로. 근데 우리가 청나라하고 싸움에서 졌어요. 이걸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러죠. 청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전쟁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임금이 삼전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 됐다. 보호국이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외교권은 어때요? 뺏겼다. 이런 얘기. 속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다. 일부 자치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위 개화파들이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이 대한 제국은 그러한 연관 위에서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나라다. 그래서 연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 국가로서 연호를 쓰고 있는데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은 독립된 연호를 안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아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붙이고 독립된 연호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된 거예요. 그 대한제국의 모체는 뭐예요? 조선 왕조예요. 그러면 조선 왕국은 어디가 모체요? 고려 왕국이 모체죠. 그러니까 조선 왕국이란 것은 빈 땅에다 세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시적인 사회에다 세운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고려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뭐만 바뀌었다? 주인만 바뀌었다. 왕만 바뀌었다. 그러니까 왕의 성이 바뀌었다 해서 이걸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 역성혁명이다. 같은 나라예요. 성만 바뀐 거. 그러니까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건 뭐만 바뀌었다? 이름만 바뀐 거고,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 바뀐 거는 왕의 성만 바뀐 거. 이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고려왕국은 그러면 무엇을 계승한 국가냐? 근데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뭐라고 한다? 고려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근데 고구려는 여러분들 광개토대왕 비석에서도 쓰여져 있지만은 고구려를 세운 고조몽은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해머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해머스란 게 누구예요? 해머스가. 부여를 세운 사람이 해머스죠. 그러니까 내가 해머스의 아들이다. 천재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나는 부여를 계승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여족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해머스의 바로 아들이다 하기에는 연대가 너무 멀잖아. 그죠? 한 200년 차이, 200년과 100몇십 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해머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부여족이다. 부여왕족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여를 계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부여를 세운 해머스는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당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저분이요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너 아버지냐?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여에서 당군조선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군조선을 무슨 조선이라 그래요? 고조선이라 그러죠. 그럼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다. 원래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 이름은 뭐였다? 조선인데 조선이라는 이름이 둘이 있으니까 뭐한다? 옛날 조선이다. 이거는 근세의 조선이다 해서 근세조선 또는 이시조선이라고 부르고, 저거는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은 당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당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 조선이다 이렇게 부른다. 근데 당군은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환웅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환웅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이 나라는 환웅의 후예들인데, 환웅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환웅이 세운 나라 배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배달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무슨 이름이다? 배달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에서 뭐로 바뀌었다? 조선으로 바뀌었다가 부여로 바뀌었다가 고구려로 바뀌었다가 고려로 바뀌었다가 조선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지금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환웅의 배달나라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 환웅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환인의 아들이다 그랬잖아. 그죠? 나는 환인의 아들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인이 이제 더 근원적인죠. 그럼 환인이 세운 나라, 환인이 다스리는 나라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한나라라 그래요. 한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이다 할 때 한은 또는 사만이다 할 때 한도, 이 한나라에서 연유한다.
배달보다 어떤 면에서 더 근원적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인의 한나라는, 환인은 누구를 계승했다 그러냐?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사가 이보다 더 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이것은 구전이 돼 내려오는 거나 문서로 돼 내려오는 거나 어떤 쪽에도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얘기가. 그래서 우리 민족사는 여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민족사를 되풀이해 본다면 제일 먼저 뭐다? 환인의 한나라, 그 다음에 환웅의 배달나라, 단군의 조선나라, 해모스의 부여, 그 다음에 고조몽의 고구려, 이렇게 해서 이제 왕건의 고려, 이성기의 조선. 뒤에 내려오면 그 창건주가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한 제국, 대한민국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북쪽에 있는 저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하고 뭐 좀 먼 것 같지만은 북한은 국호가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조선이 어디서 왔느냐? 조선 왕국에서 조선이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주인인 국가에서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뭐다? 첫째는 이것이 전제정치가 아니고 무슨 정치다? 민주정치다. 그 다음에 왕이 주인이 아니고 뭐다? 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붙였지만 이것은 그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를 얘기하거나 국가의 성격을 말하지 국호는 역시 뭐다?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제국, 결국 조선왕국으로 가고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뭐다? 조선왕국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거는 얼마 안 올라가면 어때요? 같은 나라에서 갈라졌다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청나라라든지 몽골이 원나라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하고 한참 올라가도 어때요? 만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한다? 다른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같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북한은 우리 민족. 그러고 이게 갈라진 게 얼마 안 돼요. 다시 말하면 65년밖에 안 된다. 64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가 쭉 내려오는 속에 그러면 나라에는 빠진 게 많잖아. 그죠? 첫째, 신라도 빠졌죠. 백제도 빠졌죠. 가야도 빠지고, 부여도 옥조도 빠지고, 예도 빠지고. 많이 빠진 게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민족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의 한나라, 그 다음에 환웅의 배달나라, 단군의 조선나라. 이 단군의 조선나라 말기에 가면 이제는 여러 제후국들이 다시 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부족들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왕의 칭호를 쓰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열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열국시대. 그러니까 열국시대의 맹주, 다시 말하면 중심은 뭐예요? 부여예요. 부여. 부여시대가 열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부여고 부여시대에는 딱 하나로 전체가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부여가 단군을 계승한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주위의 작은 나라들이 거의 독립하다시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뭐예요? 우선 옥저, 예, 동해. 옥저도 또 남옥저, 북옥저, 동옥저. 또 옥저에도 여러 개가 있죠. 그죠? 또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맥이다. 이런 나라도 있었다 그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었습니까? 한이 있었죠. 한이.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자 그 사람들이 이동해 와서 반도 남쪽에다가 즉 한강 유역
이남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이란 말이에요. 한도 세 개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한다? 삼한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열국시대의 중심은 부여예요. 근데 부여의 말기에 가게 되면 부여를 누가 계승하느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부여를 누가 계승했느냐. 그러니까 부여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부여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갈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가 더 정통이다 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누구다? 고구려예요. 거기서 또 갈려 나와가 아니야 우리가 더 정통이다 하는 게 뭐예요? 백제. 그러니까 이 원래 이 갈리기 전에까지의 부여를 뭐라 한다? 우리가 이름 붙였어? 그냥 부여라고 하거나 안 그러면 뭐라 한다? 북부여라고 부르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시대의 부여의 한 부분은 뭐라 한다? 동부여라고 한다. 우리가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부여 사람들이 우리는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한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우리가 그때부터 이 부여를 뭐라고 한다? 동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웠죠. 한 200년 지속되다가 왕망이었대요. 신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망하고 이 유씨들이 광무제 유스가 다시 한 나라를 복귀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왕망의 신나라를 중심에 두고 전후로 나눠서 전을 말한다? 전한. 후를 후한이라고 부르는데 나라 이름이 전한 후한이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르기를 우리가 부르면 안 그러면 전의 거를 말한다 서한, 후의 거를 말한다 동한 이렇게 부른다. 그럼 나라 이름이 동한, 서한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처럼 동부여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에는 이 마한은 백제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한과 변한에서 신라가 일어나고 가야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나라가 아까 열국시대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나라가 결국 몇 개로 정리됐어요. 5개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 오국시대라고 볼 수. 그럼 오국시대에는 역사의 주류, 그 당군의 그 정신을, 그러니까 주체를 부여가 계승했고 부여의 주체를 누가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는 고구려가 계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민족사의 정통은 누구고? 고구려고, 그 고구려 시대에 동부여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정통성을 부여가 인정을 안 했고 동부여가, 고구려의 정통성을 백제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갖고 굉장히 세 순서로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정통성 경쟁에 아예 끼지도 못했던 가야나 신라는 이 고구려와의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기까지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 나라고 이 자기들의 이 정통성하고 경쟁하고 직접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고구려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고구려 시대에 오국 시대가 있고 후기에 가면 동부여는 고구려의 합병이 되고 가야는 신라의 합병이 되니까 결국 무슨 시대가 됩니까? 삼국 시대가 됐다. 이런 삼국 시대가 흘러가다가 결국은 신라가 강성해지고 중국의 천하가 통일이 되고 수나라, 당나라에 오면서 결국은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됐다. 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신라는 이 백제의 옛 땅과 고구려의 영토에 이 대동강 이남의 일부만 차지하게 됐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한다? 삼국을 통일했다 또는 통일신라다 이렇게 부르지만은 만약에 신라를, 이 시대의 신라를 통일신라다 이렇게 부르는 즉시 우리는 발해를 우리의 역사에서 제외시켜버린다. 발해가 없다고 생각해야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발해를 우리가 우리 민족사 일부러 넣는다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이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서 이 역사의 전통성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발해로 갔다. 이렇게 봐야 돼. 왜냐하면 신라는 처음에는 독립적인 연호를 썼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중국에 조공을 하면서 독립적인 연호를 폐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사의 정통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발해는 끝까지 연호를 쓰고 독립적인 위치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를 발해가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은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갈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고구려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구 구성변으로 보면 고구려인이 많아요? 말갈족이 많아요? 말갈족이 많아. 근데 인구 구성에 말갈족이 많다고 발해가 말갈 국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말하면 우리가 로마가 로마인들의 국가예요? 노예 국가예요? 로마인들의 국가지. 근데 인구 구성으로 보면 로마인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지.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왕만 하나가 다시 말하면 고구려 사람이라도 그 나라는 전부 다 뭐다? 고구려가 되는 이런 나라에 그걸 갖다가 인구 구성으로 갖고 말할 수가 없다. 명백하게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다. 고구려를 부흥을 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구려를 부흥한 발해가 그 영토가 옛날 고구려 영토보다 2배나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말갈족이 사는 북쪽으로 영토를 2배를 더 넓혀 버리니까 고구려 사람 수는 똑같은데 영토가 2배를 넓고 인구가 2배로 늘면 결국 말갈족 비용이 어때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데서 인구 구성면에서 말갈족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고구려의 후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다시 말하면 대동강 이남에는 신라가 대동강 이북으로 해서 옛날 고구려 땅과 그 이상은 누가? 발해가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사로 볼 때 이것은 남북국 시대, 이국 시대, 양국 시대라고 말해야 된다. 삼국 시대에서 이국 시대로 갔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와 발해가 멸망을 하고 이 민족사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려다 이 말이에요. 고려. 그러면 고려가 영토면에 있어서나 인구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어디를 계승했습니까? 신라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고려가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다. 이렇게 말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역사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는 신라를 계승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신라는 누구를 계승했습니까? 구전되어 오거나 기록이나 유물 유적적으로 신라가 뭘 계승했다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사는 어디서 끝이 납니까? 신라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사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씨 시족사하고 어때요? 역사가 같습니다. 근데 최씨 시족사가 신라사보다 그래도 조금 더 빨라요. 왜? 이 육부 촌장들이 모여서 누구를 옹립했습니까? 박역거세를 옹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소벌떨이가 나이가 많겠어요? 박역거세가 나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사가 시족사보다도 연대가 더 짧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려를 세운 사람들의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려가 우리는 발해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그대로 역사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고려가 발해를 계승했다 해버렸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은 다 신라 사람인데 신라 사람들이 모여가 우리는 발해를 계승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얼마나 현명하냐. 우리는 뭘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 말은 고구려와 고려 사이에 있는 나라가 뭐다? 신라와 발해 아니요. 그죠? 그 말은 발해와 신라를 둘 다 계승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만 계승했다 해도 민족사에 큰 흠이 되고 발해만 계승했다 해도 민족사에 절름발이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를 둘 다 계승했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 포함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 고려를 일으킨 사람들이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다 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다 회복하겠다 이렇게 건국할 때 큰 원을 세웠어요. 그 마치 고구려가 건국을 할 때 고구려는 아까 얘기했지만 부여를 계승했고 부여는 당군조선을 계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고조선 말기에 결국은 누가 침입해 왔습니까? 중국의 한무제가 침입해 와서 우리의 영토의 일부를 어때요? 뺏겨가지고 한사군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래를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영토가 이민족에게 뺏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고토 회복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맹주가 어느 나라를 그랬어요? 부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부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토 회복을 못하니까 이게 역사의 전통성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나라를 건설하자마자 고토 회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다물사상이라고. 다물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의 옛 땅을 어때요? 우리가 되찾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시작해가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러면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까? 빼앗긴 옛 우리 땅을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은 거기 때문에 이 침공이 아니다 이랬네. 싸우긴 싸워가지고 했지만은 그것은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거에 속한다. 그처럼 고려도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거란족 요나라에게 망하자 바로 고려는 북진 정책을 써가지고 대동강 유역에서 압록강 유역으로 바로 진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해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란족 아닙니까? 그죠? 거란족 입장에서는 저거가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발해의 옛 땅은 다 누구 땅이에요? 거란 땅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일부를 고려가 점령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땅을 고려가 침공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선영이 30만 대군을 끌고 왔대요. 고려에 침공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서희가 나가서 세취혈을 갖고 단판을 지어서 강동육주를 어때요?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소선영이 와서 하는 말이 그 강동육주는 발해의 땅이다. 우리가 발해를 계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땅이다. 근데 왜 너가 점령하냐? 이러니까 서희가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너희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이다.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니까 그러면 만주에 있는 이 땅을 다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될래다가 혹부침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 문제는 현상유지, 현재 점령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그러면 요와 고려가 국교를 맺자. 이런 국교를 맺기로 하고 영토 문제는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고려가 신라를 계승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 나라 땅을 침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 나라 할 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싸워가지고 이기든지 지든지 이제 길은 그밖에 없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걸 보면 고려가 건국할 때나 고려 초기까지도 우리 민족의 이 정통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안 갖고 있었다. 투철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신라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왜? 광활한 대륙이 우리 땅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땅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신라 사람이면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도 고구려 그거 다 우리 땅이라고 당나라한테 얘기 안 하고 뭐예요? 대동강 유역까지 그 밑에 것만 줘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땅이 몇 배로 넓어졌다. 2배로 넓어졌다. 이렇게 감격을 해가지고 황제한테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관의 부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그 부유한 나라였지만은 역사관의 부족이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옛 땅을 회복하려 했지만은 워낙 당시의 국제 정세가 거란족이 강세라 가지고 옛 땅을 회복 못하고 있었는데 거란족이 멸망하자 다시 북진 정책을 취하려니까 이번에는 거란족을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여진족이라면. 여진족의 금나라는 거란족보다 더 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북진 정책을 실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한테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 올라가려니까 이 원나라는 또 금나라보다도 어때요? 또 더 센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나라나 금나라만 하더라도 고려하고 형제 일을 맺고 화친을 했는데 몽골은 워낙 강성한 국가라가 고려하고 형제 일을 맺고 화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신의 일을 맺자고 하니까 고려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다 옛날에 우리 고구려가 있을 때 그 아래에 복속되어 있었던 소위 말해서 종속 민족인데 그게 커졌다고 거꾸로 형제하자 그래도 기분 나쁜데 뭐 하자고 군신관계를 맺자니까 절대로 용납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고구려가 그 강세한 그 원나라하고도 대결하는 것은 민족의식 때문에 그래요. 다같이 말하면 민족의식을 넘어서서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8년에 싸운 거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인 최대의 제국인 원나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대요. 그래서 강화도 가서 피난살이 하면서도 싸우고 나중엔 도저히 안 돼가 왕이 그냥 항복을 하고 건너가니까 이 삼별초군들이 어때요? 끝까지 싸우다가 밀려가서 진도에 가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갔다? 제주도까지 싸웠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끝까지 이렇게 싸우니까 제주도 가서 마지막 선별을 하고 제주도를 직활지로 통치한 거 아니에요. 원나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민족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관, 민족의식이 강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소국가 비슷하게 전환했느냐. 고려시대에는 세력은 약하지만은 마음은 의식은 강대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세력도 마음도 다 약소국가로 전락해버렸다. 즉 자발적 사대를 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려는 힘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대 이해를 취했다면 조선은 자발적 사대 이해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의 왜곡,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역사의 왜곡 현상이 빚어졌다는 거예요.